이 사람은 비트코인으로 대박 친 사람이에요. 코인으로. 대표적인 비트코인 고려로 통하는 마이클 셀러. 한 3개월 사이에? Yes, there was a lot of stimulus. 전 세계가 동등하게 지금 겪고 있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인천항에 가보면 배는 들어와 있는데 물건을 못 내리고 있고 선적을 못 잡아. 선사를 못 잡아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이 와야 되는데 선사를 못 잡으니까 네. 선적을 못 시키는 거야. 아, 배가 이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 지금 물건도 못 내리고 다 물려있어. 물려 선박 전 세계 되는 이제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도 애플망고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 그냥 공회장에 떠 있는 거야. 그 물류 비용도 대단하지. 물류 비용도 한 달에 버는 수익을 이렇게 대충 이제 창고 같은 데 가가지고 물어보면 한 달에 많이 버는 사람이 300? 200? 그 정도 벌고 장사를 해 지금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 팀들은 그래도 그 정도 이상은 다 모든 분들이 다 벌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럭 장사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버는 돈이 200? 내가 전에 한번 우리 수익을 한번 유튜브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아, 저 새끼 저 구라친다. 트럭 장사에서 800은 도저히 벌 수 없다. 나올 수 없는 금액이다. 그게 이렇게 본다는데 그게 이렇게 벌었을 때보다 20년 전에 해서. 아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이제 그거야. 옛날에는 벌었겠지. 근데 지금은 어려워서 못 번다고 그래. 지금은 어려워서 그 정도 800 번다고 그러는데 저 새끼 구라다. 댓글도 써있어. 내 유튜브에 보면 댓글도 써있어요. 저 새끼 구라친다 저거. 800을 어떻게 보냐 트럭 장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못 믿겠으면 와보시던지 그랬더니 옛날에는 가능했겠죠. 옛날에는 가능했겠죠. 왜 옛날에 가능하고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 지금 현장을 모르셔서 그러는 거라고. 내기하자고 할까요? 1000만원 빵. 제가 통장내에 보냈을 때 1000만원 빵.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 자기가 1000만원 빵을 하겠다. 한대요? 한대 하자고 먼저 했어. 그래. 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또 조건을 걸어. 내가 거기 가서 일을 못하는 거 있으니까 그것까지 나한테는 2천만 원을 달라는 거야. 그럼 동등하게 2천만 원을 빵으로 하자 그냥 우리.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어. 댓글이 없어. 아니, 한 달간 와서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볼 테니까 자기 만약에 그게 안 벌리면 자기한테 1000만 원을 주고 자기가 한 달간 일을 못한 거에 대한 거 1000만 원 해가지고 그 얘기 들었어요. 어땠어요? 근데 그게 일반 트럭 장사들의 마인드야. 그래. 진짜 못하는 사람은 조금씩 갖다 놓고. 네. 그 나이 먹은 사람들 이제 딱 트럭 대놓고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좀 더 벌 거야. 뭐 이것저것 제하면.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창고를 갔는데 이제 얘기하다가 야 니네도 힘들지 그래가지고 뭐 우리도 뭐 옛날보다는 힘들죠 그랬더니 아유 요즘에 200 벌기도 힘들어 그지? 그런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오면서 그랬어 거기 창고장한테. 야 트럭 장사에서 200 번다는 것도 참 저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왜 저 짓을 하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고 저걸. 길거리에서 200 버는 것도 힘든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밖에 못 버는 것도. 근데 놀고 다 놀고 이제 저거 하면 가능하지 이제. 아니 그리고 우리 팀과 그들과의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창고라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트럭 장사는 아마 지금쯤이면 좀 한 3달 이상 해보면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향 평준화라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누군가 한 명이 여기서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서로 간에 전화번호 묻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게 왜 그러냐면 누군가 한 명이 그렇게 흔들어 버리면 나까지 흔들려요. 그럼 100%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왜 그러냐면 누군가 한 명이 먼저 얘기해. 날씨 좀 춥고 좀 흐리흐리하면 야 오늘 비 온다 눈 온다는데 비 온다는데 우리 고소비나 한 판 치고 그냥 오늘은 여기 있자 그냥 나가봐자 약값이 더 들어. 그런 말을 해 실제로. 그 가보면
비 오는 날 창고 가면 100% 고속 치고 있어. 훌라하고 있던지. 100%야. 그들과 어울려 있다 보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이 트럭 장사에서 돈을 벌어야지 했지만, 아이, 어쩔 수가 없어. 합리화가 되는 거지. 이 장사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데 날씨가 안 좋은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 중에 누군가가 아이 요즘에 200만 원 벌고도 뭐 땡큐지 그러면 위안이 되는 거야. 그거에 아 내가 못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은 어려우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코로나로 사람들이 돈들을 안 쓰니까 명절을 앞뒀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초반 야채 가게 쓴 책이 500원 주고 샀다고 그랬나? 중고로? 근데 이 시기가 초판이 나온 게 이게 2000년도 초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근데 이때 첫머리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첫머리에 2000년도에요. 모두들 어렵다고 토로하는 요즘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불황이라며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영화, 연예산업이나 오락, 게임 산업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는 활기가 도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첫머리에 딱 제일 첫머리에 써있어. 내 책에도 그렇게 써있어. 언제나 경기는 어려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작년보다 좋았던 경기는 없어 올해. 작년이 좋았어 언제나. 어른들도 맨날 하는 말이 그거야. 경기가 작년만 못해. 작년보다 좋은 경기는 없어.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내가 장사하기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매장에서 하루 종일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안양에서. 잠깐 여기 와서 물건 싣고 뭐 좀 쉬고 안양 가서 장사를 했는데 내가 이제 안양에 요즘에 잘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매출이 좀 떨어졌어. 근데 시장에 가보면 똑같은 말이 뭐냐면 죽겠다는 거야. 다 죽겠다는 거야. 시장에서. 진짜 내가 봐도 뭐 마트 바이어들도 뭐 1000평짜리 2000평짜리 막 갖고 있는 마트 바이어들 그런 거 막 3-4개 이렇게 갖고 있는 마트에서 일하는 바이어는 바운드가 크단 말이에요. 굉장히 커요. 바운드가. 물건 사는 바운드가. 보통 뭐 5톤 트럭 2-3대 갖고 와서 때려 싣고 가버리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다 힘들다고 그래요. 아 정말 힘들다고. 근데 어저께 내가 직접 장사를 해보니까 느끼는 게 뭔가 힘든 게 아니야. 그 힘든 시기만큼 더 악착같이 해야 되는 거지. 장사를. 그래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나오는 매출이 2배 정도가 나왔어. 어저께 매출이. 안양이. 어저께 이제 이를 악물고 했거든. 막. 내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 아니면 못 팔겠다는 생각으로 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못 파는 거예요. 에이 아니 다음에 살게요 그러면 장사꾼들이 대부분 예 다음에 오세요 그러는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을 꼬셔놨어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어저께 가보면 안양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오면 절대 안 놓쳐. 막 계산하면서도 계속 말해. 그럼 매출이 내가 하면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어려운 시기라는 건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서면 지금이 가장 좋을 때 지금. 여러분들도 뭐 겨울이라고 되게 힘들 거예요 지금. 추워. 내가 쉬운 말로 혹한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돌아보면 지금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좋은 이유가 장사꾼들 안 나오는 사람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지금. 추우니까. 장사꾼들 안 나온다 추우면. 습성이. 더우면 안 나오고 추우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장사꾼들이 많아지겠죠. 왜? 명절 보내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장사해야지 돈이 생기니까. 다음 주부터는 자리 잡기 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 다음 주에는 조금 일찍 나가서 자리를 잡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장사가 이제 조금씩 더 잘 되니까 좀 더 좀 파이팅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양을 팔 수 있게 막 노력도 해보고 그래야지 좀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네, 앞서서 영상은요 저희 상한학교의 토요일 날의 모습인데 이번에는 책 모임도 했지만 먼저 다큐멘터리가 좀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같이 봤어요. 그 영상의 끝머리에 보면 저희 팀들의 수익이 좀 대충 나오죠. 그 저번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이 문제는 좀 얘기를 하고 가려고 저희가 좀 어렵지만 좀 꺼내기 어렵지만 원래 제가 이 수익 공개 잘 안 해요.
저희 뭐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높다고 해서 이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데 그 수익이 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분들이 남들보다 정말 노력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그 여성분 있잖아요. 저희 하시는 분. 그분 몸 굉장히 안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도 병원 가셨고요. 지금 며칠째 지금 큰 병원에 다니세요. 몸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솔직히. 그런데도 이때까지 하루도 쉰 날이 없어요. 이번 명절 때도 고향에 내려가라고 그랬더니 안 내려가고 장사하겠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돈을 버는데 그 정도의 가치를 자기가 만드는 거지, 그 가치가 되기 때문에 돈이 따라오는 거죠. 가치가 안 되는데 돈이 따라오진 않습니다. 저는 단지 그 사람이 그 장사꾼의 가치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트럭 장사해가지고 그 정도씩이나 벌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 절대 그거예요. 그분들도 정말 눈물나게 진짜 엄청 길바닥에서 고생 많이 하세요. 그 다른 분들도 길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세요. 정말 제가 봐도 어쩔 때 안쓰러울 정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이 그 매출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팀의 그 다른 점이라고는 관리에 있습니다. 관리. 옆에서 누군가 멘토가 확실히 대주어야 돼요. 이 트럭 장사는. 그게 안 되면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매너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길거리에 있는 트럭 장사처럼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트럭 장사 사관학교에는 3년 이상 된 분이 거의 없어요. 없죠. 거의. 지금도 없어요. 이제 한 분 지금 3년 차인데 그 친구는 부탁을 했었어요. 저한테.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자기가 졸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목표로 하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이루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3년 이상 못하게 합니다. 근데 다른 트럭 장사들 있는 창고들은 어떻게 해요? 고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뭐 저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할게요. 창고장님들도 그러시면 안 되죠. 그 고인물들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 분위기 잡게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고인물들을 이용해서 분위기 잡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도 창고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죠. 제가 처음 트럭 장사할 때 창고에서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3년 안에 돈 벌어서 이거 빨리 그만두는 게 목적이고 그분들은 오래 머물게 하는 게 목적이죠. 창고들의 목적이 다른 거죠. 서로.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잘하는 이유는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멘토가 되는 거. 대부분 창고장님들 창고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뭐 하시는 분들 그냥 사람만 데려오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정말 땅이 이게 오를 거예요. 사면 오를 거예요. 이 땅 사면 오를 거 확실히 내 몇 달 안에 3배 친다. 확실해요.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이 땅 투자하세요 할 겁니까? 정신병자 소리 들 거예요 아마. 그 이전에 자기도 배 아파서 내가 못 먹을지언정 남은 주기 싫어할 거려? 거기서 뭔가 수수료를 받고 싶거나 하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럭 장사하겠다고 지금 길거리 나가서 트럭 장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나 트럭 장사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디서 물건 받고요? 어떻게 장사해요? 물어보면 알려주는 사람 10 중에 1명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밥그릇에 수저 꽂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창고 알아고 영업하는 사람은 왜 하냐면요. 솔직한 얘기로 가면 와리를 줘요. 데리고 오면 네가 데려온 사람이 얼마치를 가져가면 그 돈의 몇 프로를 너한테 주는 거예요. 와리를 주는, 영업을 뛰게 하는 거죠. 창고들이 대부분 새로운 사람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 창고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 사람이 돌려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A라는 사람이 이 창고를 떠나면 B라는 창고를 가요. 그리고 이 B라는 창고에 좀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A라는 창고로 다시 와요. C라는 창고를 가든지 돌고 돌아요. 손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뭐 때로는 라면도 끓여주고 또 때로는 그 안에서 훌라도 하고 바둑이도 하고 고속도 치고 소주도 먹고 그러는 거죠. 왜? 그 친분관계를 유지해야 그나마 나한테 물건을 사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또 시켜요. 오래된 분들한테. 아, 좀 분위기 좀 잡아주고 그렇게 하라고. 너는 좀 더 싸게 줄 테니까 분위기 좀 잡아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는 나가서 영업해가지고 오면 너는 이렇게 얼마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길을 쓰고 영업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창고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좀 전에도 말했듯이 나가서 트럭 장사하겠다고 어디서 물건 받냐고 그러면 절대 안 알려줘요.
왜? 내 밥그릇에 수저 꽂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창고들의 습성이 뭐 있냐면요. 뻔한 거는 우리들이 흔히 창고장들끼리 하는 얘기가 노랫거리라고 그러죠. 노랫거리는 싸게 줘요. 장사꾼들한테. 왜? 다른 거에서 팔아먹어야 마진을 챙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곁다리를 실게 하는 거예요. 절대 한 가지만 못 실게 해요. 못 실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싣고 나가면 꼬시죠. 옆에서. 좀 오래된 사람들이, 고인물들이 꼬시죠. 아유, 요즘 같은 때는 도라지 싣구나. 도라지 더덕하고 대추하고 표고하고, 야, 요즘에 장사들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좀 초조해하면 옆에서 또 다독여요. 아, 요즘에 다 장사가 안 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뭐 장사가 되겠어? 이것만 넘기면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오래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 예? 어떻게 꼬셔가지고. 트럭 장사에서,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 못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만원 벌이 하시고요. 제가, 기본 트럭 장사들 보통 200만원, 300만원 벌이를 하세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저한테 얘기해요. 아이고, 뻥 좀 그만 치시라고. 한 달에 800, 옛날에는 가능했죠. 지금 800만원 택도 없는 소리면, 아유, 저거는 입만 열면 뻥이라고 그러고. 예? 그리고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왜 지금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도 저희 팀들은 800만원 다 벌어요. 600, 800은. 그만한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옆에서. 제가 그걸 도와줄 뿐이죠. 장사꾼이 될 수 있게. 네? 그 나가신 분들은 또 영업을 해요. 저희 팀들을 상대로. 왜? 우리 팀들을 데리고 가야 잘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팀에 있던 사람이 나가면 더 잘할 것 같냐? 아니요. 똑같아져요. 거기 있는 고인물들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로 내 장사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장사꾼이 되는 것보다 장사치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요. 그러면 옆에서 또 다독여요. 원래 그런 거라고 지금 시기가. 저희 팀들은 절대 수익 그 600 뭐 이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경고등이에요. 굉장히 제가 진짜 쪼기도 많이 쪼지만 같이 고민도 많이 해요. 매일매일 숙제검사하고 고민도 많이 해요. 왜 이거밖에 못 나왔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내가 아니면 직접 나가서 보여주고 내가 같이 나가보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빨리 여기를 나가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창고들이 곁다리를 해가지고 노랫거리들은 싸게 주죠. 다른 거에 수익을 내려고. 그래서 곁다리에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곁다리도 노랫거리도 질 좋은 거라냐? 아유, 안 그래요. 예를 들어 표고버섯만 해도요, 표고버섯 종류가요, 어마어마해요.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죠. 표고버섯 종류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종자만 해도. 어떤 거는 표고버섯이요, 종자는 뭐 우리나라 건 추제 1호, 추제 2호, 추제 3호, 추제 4호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데요. 뭐 수입은 번호로 나가요. 그래서 뭐 939, 808 뭐 엄청 많아요. 하여튼간 그 번호가. 다 맛이 다릅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표고버섯이 다, 국산도 다 만져보면 종자가 어느 거냐, 배지에서 키운 거냐, 원목에서 키우는 거냐, 아니면 배지를 어떻게 키운 거냐, 배지를 어떤 배지를 썼냐, 배지에 비닐을 씌웠냐, 아니면 촛농 같은 거,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걸로 마감을 쳤냐, 어떤 기온 온도에서, 다 맛이 달라요. 근데 싼 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야, 저기 창고는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죠. 차긴 싼 거 갖다 놓고 하면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국산 표고도요, 뭐 동고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 키로에 10,000원이면, 10,000 몇천 원이면 사요. 동고 키로에. 근데 화고 있는 거는요 20,000원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화고 중에서도 좀 단단한 거, 그런 것들은요 키로에 25,000원, 30,000원 달라고 그래요. 종자가. 근데 창고들은 제일 싼 거 갖다 놓고 이제 경쟁, 그 창고 가격하고 막 비교를 하죠. 그래서 서로 빼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창고들끼리 왜 제가 이 왕래를 안 하냐면요, 의리도 없어요. 창고 장들끼리. 네 식구 내 식구도 없고, 옛날엔 식구 개념이 있었거든요. 한 10년 전, 8년 전에 식구 개념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고들하고 거래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트럭 장사 하시려면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저희 오신 분들은 목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저희 사관학교에 오신 분들은. 근데 대부분의 트럭 장사들은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트럭 장사에서 돈을 못 버세요. 영상 뒤에 말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